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삶의 모든 사건과 선택에 대해 하나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마치 잘 쓰여진 소설처럼 시작과 끝,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되는 주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설명을 찾기 위해 수많은 철학과 종교, 심리학 서적을 탐독하고 타인의 성공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설명하려는 이 치열한 노력 때문에 우리는 정작 살아있는 삶 그 자체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생생한 현실을 무시하고 머릿속에서 완결된 의미의 공식만을 찾아 헤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어. 삶을 설명하는 완벽한 이론을 찾을 때까지 나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왜 인간은 삶을 설명하려는 지적인 강박 때문에 정작 삶을 잃어버리는 이 실존적 역설에 갇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을 설명하려다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삶의 의미는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며 모든 설명은 삶의 복잡성을 축소하는 철학적 착각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삶의 의미를 외부의 설명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주의적 진실을 거부하고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이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저작인 논리 철학 논고의 윤리적 결론은 삶의 의미는 세계의 사실들과 명제의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어떤 설명을 시도하든 그 설명은 논리적 언어의 한계 안에 갇혀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삶을 설명하려는 행위 자체가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철학적 착각에 불과하며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경험을 놓칩니다. 여기에 실존주의는 이 설명 강박의 심리적, 존재론적 근원을 지적합니다. 실존주의의 핵심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선언적인 목적이나 설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세계에 던져져 실존하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삶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불안한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완결된 설명 속으로 도피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설명하려다 잃어버리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언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윤리적 사실을 무시하고 실존주의적 자유와 책임의 무게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외부의 완벽한 설명을 찾아 헤매는 존재론적 불안 때문이다. 삶의 의미는 설명이라는 명제적 껍데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실존이라는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침묵이라는 윤리적 통찰을 분석하여 삶의 의미가 왜 언어적 설명의 영역을 벗어나는지 그 철학적 구조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실존주의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를 결합하여 이 설명, 강박이 어떻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심리적 역설을 낳는지 그 심층적 의미를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설명의 덫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삶의 생생한 가치를 회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인 논리 철학 논고는 언어적 명제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명제는 세계의 사실을 논리적으로 그림처럼 복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며 언어의 역할은 그 사실들을 명제로 표현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윤리, 가치, 삶의 의미와 같은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므로 논리적인 언어적 명제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즉, 삶은 좋은 것이다 나 너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다와 같은 명제는 사실적 진술이 될 수 없으며 단지 무의미하거나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삶의 의미는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언어가 포착할 수 있는 영역과 언어 바깥에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의 영역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을 설명하려다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언어의 논리적 한계 속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이다.
어떤 철학적 설명이나 종교적 교리도 당신의 살아있는 삶의 고유한 가치를 완전히 포착할 수 없습니다. 설명은 삶의 복잡성과 생생함을 단순화하고 축소하는 행위일 뿐이며 이 축소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는 손실됩니다. 우리는 삶을 서름료 포장지에 갇힌 실제 내용물처럼 다루려 합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용물의 본질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들 대부분이 언어의 논리적 한계를 넘어선 것을 설명하려는 언어적 오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강박도 이 착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이 비트겐슈타인적으로 볼 때 삶의 의미와 같은 단어는 일상적인 언어 게임 속에서는 특정 맥락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를 절대적인 진리로 설명하려 할 때 언어 게임의 규칙을 벗어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았어 라는 말은 특정한 삶의 변화를 알리는 선언의 언어 게임일 뿐 보편적인 설명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을 설명하려는 행위는 삶의 사실을 살아내는 대신 삶의 언어적 설명 속에 갇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삶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실들을 회피하고 머릿속에서 완결된 개념적 공식만을 반복적으로 되뇌며 정작 살아있는 삶의 생생한 경험을 놓칩니다. 삶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삶을 관념화하는 행위이며 이 관념 속에서 삶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삶의 지도를 만드는 데 몰두하다가 정작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윤리적 결론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실천적 지침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 끊임없이 설명을 요구하는 지적인 강박을 멈추고 침묵해야 합니다. 이 침묵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언어적 설명의 영역을 넘어선 곳에 존재함을 인정하는 철학적 겸손함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다시 설명이 아닌 경험의 영역으로 되돌립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왜? 라는 질문 대신 지금 무엇을? 이라는 행동의 질문을 던질 여지를 얻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을 확장하여 삶의 의미는 외부의 설명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살아있는 삶, 그 자체의 행위와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을 설명하려 할 때 삶을 잃어버리지만 삶을 침묵하고 온전히 살아낼 때 삶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의미는 목적지 이정표가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풍경과 같습니다. 장 폴 사르트르로 대표되는 실존주의의 핵심 명제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입니다. 인간은 미리 규정된 본질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설계도 없이 태어난 존재이며 스스로 자신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인간이 삶의 설명을 찾아 헤매는 것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는 전통적이고 안락한 세계관을 고수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만약 삶의 의미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설명대로만 살면 되므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통스러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완벽한 설명은 곧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지만 인간은 종종 이 상실을 안정감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설명하려다 잃어버리는 것은 설명 강박이 곧 자유로부터의 도피이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자들에게 인간은 자유 그 자체이며 이 자유는 곧 스스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매 순간 선택하고 창조해야 하는 무한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 인간은 종종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부에 완결된 설명 속으로 도피합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불안은 이 자유의 무게 앞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삶을 설명하려는 행위는 이 불안을 잠재우려는 일시적 마취제와 같습니다. 실존주의는 삶에 대한 설명의 부재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불안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이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발생합니다. 삶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강박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입니다. 내 삶은 신이 계획한 이러저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내 모든 선택이 곧 나의 책임이다라는 불안으로부터 잠시 해방됩니다. 그러나 이 해방은 기만적이며 삶의 진정한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나쁜 믿음에 빠져 나의 자유를 부정하고 운명이나 타인의 시선에 나의 삶을 맡겨버립니다. 삶을 설명하려다 잃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실존적 자유를 포기하고 이미 만들어진 설명이라는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이다. 삶은 고정된 설명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새롭게 쓰여지는 미완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멈추고 완결된 설명을 찾으려 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생명력을 잃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존적 에너지가 설명 찾기라는 지적 탐닉에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실존주의는 삶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의미를 창조하라고 역설합니다. 삶의 의미는 질문을 던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주체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적으로 침묵하고 실존주의적으로 용기를 내어 선택할 때 우리는 설명을 잃어버리는 대신 창조된 의미라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얻습니다. 의미는 나의 선택이 남긴 족적입니다. 삶을 잃지 않는 길은 나의 모든 선택이 곧 나의 본질을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실존적 책임감과 불안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책임감은 불안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실존주의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실은 나의 삶이며 나는 그 삶의 유일한 작가임을 선언하라고 요구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윤리적 통찰과 실존주의 사상은 인간이 삶을 설명하려다 잃어버리는 이유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의미를 포착하려는 지역, 오류와 실존적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존재론적 불안 때문임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적 말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는 언어적 강박 때문에 삶의 생생함을 놓치는 동시에 실존주의적 자유와 책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부에 완결된 설명을 찾아 헤맵니다. 결국 우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가치를 말로는 포착되지 않는 불안감 때문에 포기합니다. 삶의 의미는 설명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삶의 설명을 멈춘 채 오직 실존적 선택과 행위에 집중하여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삶을 이해하려던 지적 에너지를 삶을 살아내는 실천적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삶을 잃지 않고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현실적인 교훈은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에 따라 설명의 질문을 멈추고 침묵하며 실존주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행동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 대신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경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비트겐슈타인적 침묵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침묵은 관념 속에서 헤매던 우리의 정신을 지금 여기에 생생한 현실로 되돌립니다. 이는 삶을 관찰하는 대신 참여하는 태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실존주의적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행동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이 선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동시에 설명이 아닌 창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실존적 주체로 세워줍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행동의 총합입니다. 삶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삶을 관찰 대상으로 격화시키고 우리는 스스로를 실험실의 피실험자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설명될 수 없기에 오직 참여 대상이 될 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침묵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지적인 짐을 내려놓고 실존주의적 자유를 통해 삶의 모든 순간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참여 속에서 우리는 설명될 수 없는 하지만 깊이 느껴지는 삶의 가치를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삶을 설명하려다 잃어버렸던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처럼 삶의 의미가 언어의 한계를 벗어난 영역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존주의의 통찰처럼 자유와 책임의 고통스러운 무게로부터 도피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은 이미 완성된 설명이 아니라 당신의 매 순간의 선택으로 쓰여지는 미완의 원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이제 용기를 내어 설명의 덫에서 벗어나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삶의 의미에 대한 침묵을 실천하고 실존주의의 가르침처럼 실존적 자유와 책임을 수용하며 주체적인 선택에 전념할 때 당신은 잃어버렸던 삶의 생생한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설명될 수 없기에 그토록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